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방산기업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핵심 국방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웠죠. 미국 무기고가 텅 비었다며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미군에게 기록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토에도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한국 방산기업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럴 때 방산이 좀 뜨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방위산업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면 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시장입니다. 또한 전 세계 중 유일한 휴전국가인 우리나라는 평시에도 군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나라보다 GDP 규모에 비하여 군비 지출이 높고요. 이러한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방위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이 가능했던 거군요. 2017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세계화 정책을 펼치면서 각 나라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군비 지출을 2017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무려 7년 연속 더 많이 지출했고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동유럽 국가들에게 전쟁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또 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각국의 국방 비용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집권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두 회사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방산 기업들 이제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2022년에 이미 방산 매출이 20조 원을 넘었고요. 수출 대상 국가도 15개국이나 됩니다.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국내 기업은 4개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매출과 영업이익률 등의 성과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산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꽤 좋았네요. 역시 우리 지정학적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방산에 관심이 좀 많은 걸까요, 이게? 슬프지만 차라리 다행이라고 해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방위 산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해외 기업에 의존해야 할 테니까요. 오늘은 국내 대표 방산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두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주력 제품이 항공 부분은 항공기 엔진에 사용되는 고정밀 부품이고 방산 부분의 경우 K9 자주포, K10 탄약 운망차 등 육군의 주요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스템도 제조하고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의 지분을 34.71%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오션은 그 조선업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오션에서 해군 함정도 제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에게 필요한 모든 군수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로 우리나라 국방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K9 자주포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거였죠? 맞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인도, 호주, 이집트 등 8개의 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루마니아와 콜롬비아도 도입 논의 중인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효자 제품이죠.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육군, 해군, 공군에 필요한 군수 장비를 생산하지만 LIG 넥스원의 경우 유도무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유도무기. 주요 제품으로는 지대공 미사일인 천공2, 함정 방어 유동탄, 해공, 지대비 미사일은 형공, 지대함 미사일인 비궁 등의 제품이 있고요. 특히 이 비궁의 경우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한 성능 비교 실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요. 한국 국방 역사 최초로 미국에 유도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는 방산의 비중이 높지만 항공산업도 하는 기업이고 LIG 넥스원은 소위 말해서 이제 방산 쪽의 올인 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재무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 매출액만이 공시되고 있어 제품별로 매출액을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항공 부분의 주요 제품은 항공기 엔진 및 부품이고 방산 부분의 주요 제품은 K9 자주포 및 장갑차이며 항공 부분이 전체 매출액의 약 18.5% 정도, 방산 부분이 60.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LIG 넥슨의 경우 제품군별로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주요 제품군을 보면 정밀 타격 감시 정찰 부분, 항공전자, 전자전 부분, 지휘 통제 통신군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각의 비중은 38.4%, 16.1%, 11.6%, 37.7%로 정밀 타격 제품군과 지휘 통제 제품군이 전체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방산 제품으로만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와 장갑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LIG 넥슨의 경우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 통신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하나하나 품목을 보니까 원가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산 제품은 직접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 맞아요. 그렇죠. 이는 고성능 합금, 복합 소재,
전자부품 등 고가의 특수 소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겠네요. 보시면 당 상분기 기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총 발생 비용, 즉 매출 원가, 판관비, 연구개발비를 다 합친 비용에서 원재료와 소모품비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 수준이고 LIG 넥스원은 71%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재료의 금액 변동이 이제 기업의 매출 원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클 것 같고요. 맞습니다. 방산 특성상 제품의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원재료 매입의 금액 변동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게 되도록 각 회사들은 통화 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아 고정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유형자산 규모도 크고 R&D 투자로 인하여 개발비로 인식된 무형자산 규모도 큽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제품이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내용연수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되기 때문에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동일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보다 고객 맞춤화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하기가 어려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군요. 그런데다가 이제 연구개발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연구개발 비용은 매출액 약 9% 수준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4년 3분기 기준 약 6,100억 원, 23년 기준 8,140억 원, 22년 기준 5,870억 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산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 상생 내역은 보안상 공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 부분의 경우 가스터빈 엔진 분야의 기술 및 미래 엔진 기술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 부분의 경우 육해공 전 분야에 걸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LIG 넥선의 주력 제품인 정밀유도 무기체계 분야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LIG 넥선의 경우에는 미래 전장 환경이 NCW 개념으로 변화될 것을 예측해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NCW 개념이라는 것은 미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요소들의 네트워킹에 의해 의기적으로 연동되는 네트워크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휘통제 통신,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부분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 세 분야의 핵심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24년도 연한산시 611억 수준, 23년도 693억, 22년도 745억 수준으로 점차 연구 개발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비 투입 비용이 약 10%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LIG 넥스원이 하나 기술력을 좀 따라잡을 수는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 연구 개발이 소극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방산 분야는 기술력이 곧 전투력으로 연결되므로 기술이 매우 중요한 분야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LIG 넥스원의 기술 개발에 좀 더 자원을 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비 지출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요,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24년 3분기 말 기준 무형자산의 금액은 약 2.17조 원인데 이 중 개발비 금액이 6,840억 정도거든요. 이는 과거 기간에 누적적으로 지출한 연구 개발비 중에서 회계 기준상 자산성을 인정받은 금액이 6,840억 수준인 것으로 이는 향후 최소 6,840억 이상의 이익은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LIG 넥스원의 무형자산 금액을 보면 무형자산 총액은 약 5,800억 수준이고요. 이 중 자산에 대한 개발 비용은 1,764억 원입니다.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긴 합니다만 24년 9월 23일에 발표된 LIG 글로벌 데이 자료를 보면 향후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투자는 5조 원이 모두 R&D에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1.5조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전체가 IFRS에서 요구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충족하는 것은 개발비로 자산화되고 충족 못하는 것은 해당 금액을 지출한 해의 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단기간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매우 큰 도전입니다. 잘 되면 추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잘 안 될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만큼 손실이니까요.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계속 진출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크게 우주 발사체 사업, NDS 사업, UAM 사업인데 우주 발사체 사업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국가 전략 기술이라 다른 나라에 알려주지도 않고요. 관련 정보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성을 우주에 떠내리게 해서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국방이나 과학, 통신 분야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 기술이 없으면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분야에서 고도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기술을 토대로 우주 발사체 사업에도 더욱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DS 사업인데 마린타임 디지털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이건 성박의 운용 관련 송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역시도 국방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 전투력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항공모함의 보유 여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선박의 중요한 기술력 중 하나가 급유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가인지 여부인데 MDS 산업은 바로 이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당연히 상업 선박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UAM 사업이란 건 또 뭔가요? 큰 드론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기술인데 저희는 지금 평면, 즉 2차원에서 사고가 안 나게 움직이는 교통 체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해외여행을 가긴 하지만 그건 일상생활은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요. 이 사업은 하늘까지 3차원 공간에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교통 체계를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LIG 넥스원의 LIG 글로벌 데이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기술력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사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와 향후 전쟁은 무인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인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부 항목을 보면 약 2조 원 정도를 거래처 발굴을 위한 현지 생산을 위한 법인 설립 및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1.5조 원은 생산시설 설립에 투자할 계획이고 1.5조는 연구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LIG 넥스원은 2030년에 10조 매출, 전 세계 20위권의 방산기업 순위 30개국에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를 투자자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LIG 넥스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방산 산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두 회사의 매출 규모는 좀 어떤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6.4조 원입니다.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약 8.5조 원이 되는데 이는 전기 9.4조 원에 비해서 약 8% 하락한 수치입니다. 수주 매출 특성상 단순 연환산은 정확한 추정이 아니긴 합니다. 23년도에 매출 총이익률은 22.8% 수준이며 영업이익률은 7.4% 수준이었습니다만 당 3분기까지의 매출 총이익률은 24.2%고 영업이익률은 약 13%나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높아지고 연구 및 개발 비용이 전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연구 개발 비용은 매출액 대비 약 9% 수준을 과거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 단기 약 8% 수준으로 1% 정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연구 과제나 시점의 차이 때문이지 연구 개발비 자체를 축소하는 등의 기조의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또한 24년도 3분기에 판관비 금액을 단순 연환산하였을 때 보면은 23년도 판관비와 비교해서 약 22%나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한 비용은 인건비, 물류비, 지급 수수료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전기 기준으로 1.8조 원 전도인데 당 3분기 기준 약 1.3조, 단순 연환산하면 1.72 정도 됩니다. 이는 연말에 성과를 지급하면 전기와 유사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24년도 온기에 영업이익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된 원인은 결국 매출 총이익률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LIG 넥스원 쪽은 매출이 좀 어떻게 되나요? LIG 넥스원의 매출액은 24년 3분기 기준 약 2.1조 원이고 이를 단순 연환산하면 약 2.81조 원입니다. 이는 23년도 2.31조 원의 매출액보다 약 2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또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아니긴 합니다만 23년도보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23년도에 약 15% 수준에서 24년도 3분기 말 기준 약 14.5%로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 정도 하락률은 판매한 제품 믹스에 따른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단순 연환산 기준 단기에 약 2,24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약 3배 차이가 나고요. 영업이익은 약 5배 차이, 당기순이익은 3.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 말고도 항공, 시큐리티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24년 3분기 기준 방산 매출이 약 4.7조로 LIG 넥스원의 2.1조에 비해 약 2.2배나 차이가 납니다. 해당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주력 제품 품목의 차이로 추정되는데 매출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내수 판매처에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정부겠죠. 일반 기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내수 판매처는 크게 정부 딱 한 곳입니다. 그 정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제품이 무기인데 이걸 일반 사기업에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험도가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내수 매출은 정부와의 조달 계약을 통해서만 발생하므로 시장 규모는 중장기 국방 예산 및 군 운용 계획에 결정됩니다. 그럼 제품의 가격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건 사업보고서상의 제3자 정부기관이나 기타 가격결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부분은 원가 기반 가격 결정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등록 원가를 제3자가 검증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더하여 계약하는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의 장점은 일정 비율의 마진을 보장받는 것이 있겠지만 단점은 원가 절감의 의지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원가를 부풀리면 해당 원가의 일정 비율의 마진을 보장해 주니까 이익의 크기 자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방비는 국민의 혈세니까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거. 따라서 방산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수적입니다. 내수는 결국 한정된 시장이기 때문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부분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항공, 방산, 시큐리티,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항공 위주로 나뉘는데 24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인적 분할을 해서 시큐리티와 산업용 장비 부분을 분할하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식회사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여 향후에는 항공, 방산, IT 서비스, 항공우주 4가지 부분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24년 3분기 말 기준 주요 4개의 부분 중 가장 높은 매출 부문은 역시 방산 부문입니다. 약 4.6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항공 부문은 1.3조, IT 서비스는 4,300억 원, 항공우주는 약 1,200억 원이네요. 주요 부문인 방산과 항공 분야인데 이 부분을 단순 연환산하여 정기와 비교해보면 항공 부분은 약 1,322억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방산 부분은 약 4,48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략 전기에 비해서 8%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수출과 내수의 판매 비중을 보면 차이가 좀 확연합니다. 전기의 경우 항공 부분의 경우 수출과 내수 비중이 각각 36.7%, 63.3%에서 당 3분기 기준 56.5%, 43.5%로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방산 부분도 수출과 내수 비중이 전기 각각 26.6%와 73.4%에서 24년 3분기 기준 40.2%, 59.8%로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기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수출 비중의 증가로 추정됩니다. 내수의 경우 가격이 마크업 방식인데 비해서 수출은 그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시장 가격이다 보니까 네네. 매출 이익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고환율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달러 베이스로 계약한 매출은 외환 차익이 따라오니 이익률이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수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방위산업의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전투력 또한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LIG 넥스원의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산업만 하는 방위산업 외길 인생입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서 제품군을 구분하였는데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밀 타격 제품군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천궁2, 해공, 현궁, 비공이 있습니다. 정밀 타격 제품은 회사의 주력 제품군으로 대공, 대함, 대잠, 대지, 공대지, 수중무기 등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유도무기, 체계 장비와 탐색기 등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시 정찰 제품군인데 이 제품은 탐색 레이더, 추적 레이더, 영상 레이더, 수중, 감시 체계 등을 포함하고요. 감시 및 정찰 임무를 위한 무기 체제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전자전 제품군을 보면 항공전자랑 함정용 전자전, 육공용 전자전 등 각종 전자전 체계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통제 통신 제품군은 통신 단말, 지상 함정 전투체제 데이터 링크 망관리 등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신 단말기, 무전기, 전투체계 등을 개발 및 생산합니다. 기타 제품으로는 무인화, 미래전 무기체계, 사이버전 관련 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많은 것 중에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는 매출군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밀 타격 제품군인 유도 미사일입니다. LIG 넥스원의 효자 상품이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이 중 지대 함 미사일인 비궁은 그 기술력이 탁월해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전투력 1위인 국가로서 군사장비 기술력 또한 전 세계 넘버원인데 그렇죠. 이런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LIG 넥스원의 수출과 내수 비중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수출 비중이 15.5%, 내수 비중이 84.5%였지만 24년 3분기 기준 수출이 26.4%, 내수는 73.6%로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출이 많이 늘었네요. 23년도 기준 수출 매출은 약 3,584억 원 수준이었는데 24년도 3분기 현재 5,577억으로 이미 전기 1년치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세로 연말까지 가면 전기보다 수출 매출이 약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두 회사 다 수출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규모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주력 판매 제품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제품은 K9 자주포와 그 장갑차고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정밀 타격을 위한 유도 미사일입니다. 내수의 경우 국방 예산에 의해서 매출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을 결정할 때 필요한 부분
부분마다 예산 배정을 할 텐데 K9 자주포와 장갑차의 경우에는 단가가 높으니까 국방 예산을 배정할 때도 유도 미사일 부분보다 비교적 많이 배정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예산의 차이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수출 계약 시 계약 규모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얼마나 잘 팔릴지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조회사가 한동안은 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잘 팔릴까요? 방위 산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네. 주요 거래처가 한 나라의 정부이고 단순한 탕약 수출이 아닌 특정 분야의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고 운용 방법 전수 등을 패키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건당 금액이 크고 계약 기간이 매우 긴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 잔고를 확인하면 미래에 확정되어 있는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24년도 3분기 수주 잔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 24년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가 18.4조 원이 남아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68.2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 방위 산업만 따로 보더라도 약 37.6조로 LIG 넥스원의 2배 정도네요. 이 두 회사의 23년도 매출액이 각각 9.3조, 2.3조인 것을 미루어 보면 대략적으로 5에서 6년치의 매출액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보다 수주 잔고의 확인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회사의 미래 매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수주 잔고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이 방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방위 산업체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국내 산업.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서 네. 미국 군비 지출 증가가 자명해졌습니다. 미국이 군비를 증가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군비를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대외 여건은 청신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비교한 이 두 회사는 국내에서는 규모가 큰 방산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산 기업의 23년도 매출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24위, LIG 넥스원은 7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압도적 1위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매출과 비교해 보면 두 회사의 매출을 합쳐도 로키드 마틴의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은 크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방산 기술력은 곧 그 나라의 전투력이기 때문에 방산 기술력이 좋아지면 질수록 자주 국방의 목표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주포, 유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향후 전쟁의 핵심이 될 무인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반도체 조성과 같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기업이 방산 부분에서도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